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8번째 페이지, 잡지사 에디터 선정 기념주와 앞면에 싣고 싶은 게스트 1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특정 에디터 한 명의 사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렇지만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썬킴 씨와 세계 화폐 역사 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얼마 전 곽식 작가와 이제 원소 구리 얘기하면서도 뭐 동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또 잡지사 3대 개국 공신으로서 박광일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과 조선 쩐의 역사, 조선시대의 화폐, 특히 동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일단 그 한자 문화권 나라의 그 화폐 단위만 봐도 그렇죠. 동전과 깊은 관련이 그렇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이제 원이라는 단위를 쓰고 예전에 또 환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N이지만 한자로 읽으면 또 원자가 되는 한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위안이라고 읽지만 한자로 읽으면 또 원, 물론 이제 으뜸 원자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낱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동그랗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건 동그랗다의 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든 환이든 그게 네. 둥글 원자, 둥글 환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본의 N 역시도 그게 둥글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어차피 동음으로 원자가 있다면, 둥글 원자가 있다면 원자 중에서 가장 좋은 원자가 뭐냐? 네. 으뜸 원자를 으뜸이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동음 중에서 가장 좋은 글자를 찾아서 원으로 했는데 예. 이 바탕도 처음에 시작은 둥글 원자에서 시작을 했으니 예. 우리가 보통 지폐는 네모나타라고 본다 그러면 동전이 동그랗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통용되는 상용되는 그 어떤 화폐로서의 동전은 동그랗기 때문에 그 동그랗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화폐 단위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500동, 1000동 그렇죠. 이게 예. 구리동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리로 만들어서 쓴다는 얘기는 동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대체로 이제 그 화폐 단위는 동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이런 동전을 사용했습니까?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부터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동전을 썼었는데, 아, 그래요? 동전을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존재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단순하게 동전을 넘어서서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일단은 국가에서 이 품질에 대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것을 바꿔줄 만한 명확한 신용, 이걸 태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5만 원짜리가 달랑 종이짜리 하나인데 요거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난 이걸 동전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은 또 상점에 가서 이거를 바꿔주십시오 하면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속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늘 미약했기 때문에 동전을 쓰고 싶다? 쓸 수 있을까?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실물,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로 이제 그 화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옷감이었던 삼배. 삼배를 주고 물건을 사오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뭐 오승포라든지 삼승포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오승포 한 필이면은 예를 들어 쌀 2마를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그 거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삼승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설기게 짠 거니까 그거는 그럼 오승포의 절반 가격으로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옷감으로 쓸 수 없는 무늬만 옷감인 게 있어요. 이걸 옷감으로 쓴다고? 정말? 이거 하면은 거의 그 열대 지방 외에는 쓸 수 없는 구멍이 숭숭 뚫린 이걸 이제 추포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관습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로 이제 쓰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가 화폐거든요. 동전에 해당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사고 싶다거나, 큰 돈이 필요하다. 아니 뭐 소를 사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뭐 배를 막 지게로 몇 찜을 이고 가야 집을 산다. 이거는 좀 거래하기 좀 어렵잖아요. 번거롭죠. 예. 그러니까 그럼 고액 단위의 어떤 화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입니다. 은을 주고. 네, 그래서 은은 아예 그냥 은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교환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장 가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약간 이제 병처럼 만들어서 화폐로 썼던 게 고려 때 은병. 은병. 그리고 요거를 좀 규모를 작게 만들면 소은병.
지금 뭐 골드 바 형태로 우리가 쓰는데 그렇죠. 저때는 병 형태로 실버 보틀, 실버 보틀, 실버 보틀, 뭐 브랜드 이름 같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고액 화폐와 그다음에 이제 소액 화폐로서 구분을 할 때 이제 나눠서 썼다라고 볼 수가 저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한 양 정도. 예, 네. 저거를 화폐로 썼었다. 근데 아까 고려 때도 동전을 쓰긴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새 나라가 세워졌다 한들 그때 동전을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구리의 문제가 컸던 거죠. 구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그거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폐는 굉장히 많은 위조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치. 그 정도 기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화폐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실물로서의 동전을 어느 정도 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구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늘 광산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리 어떻게 보면 산지도 많고 은 산지도 많은데 안 캐요. 그러니까 안 캐는 이유가 뭐냐면 캐는 비용과 나온 구리의 비용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안 캐고 그래서 외국에서 동전을 수입해서 쓴다거나 하는데 그러면은 또 돈의 가장 큰 문제는 물량이에요. 네, 많아야죠. 그래서 경기도에서까지 동전을 쓰는데 충청도에서 예를 들어 세금으로 동전 내라 그러는데 동전이 없어요. 안 받아. 그러면은 이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실물로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전이 유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보통 상평통보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경제의 발달과 뭐 그다음에 장시 같은 어떤 상품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동전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이 시기에 사실은 일본에서 수천 톤의 구리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 이 두 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종 때 어떻게 보면 동전이 유통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그 재질로서 구리라든지 뭐 합금으로 들어가는 여러 다른 금속들이 필요했던 부분들. 그래서 철전을 만들어 쓰기도 했었는데 철전은 만들기도 어렵고요. 철이 더 어렵죠. 값어치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유통되기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이 화폐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그게 더 가볍고 편하지 않았을까요? 했죠. 종이 화폐 썼나요? 그럼요. 종이 화폐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부터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송나라 때부터 썼고요. 정말. 그다음에 원나라 같은 경우도 썼는데 종이 화폐의 핵심 뭐냐면 태환이에요. 태환. 그러니까 이게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신용 보증이 돼야 돼요. 휴지 조각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나라 때 만들었던 그 보초라고 하는 그 화폐를 보면은 보면은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경고 문자가 뭐가 있냐면 이거 위조하면 너 사형. 바로 사형 때리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 도안 같은 게 지금 못지않게 섬세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고 거기에 이제 도장까지 찍어서 유통을 했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이 그 보초라고 하는 그 지폐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은을 원 정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굉장히 유지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무거운 막 동전 막 몇십 킬로그램 들고 가는 것보다 저 종이 몇 장 들고 가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보초류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폐가 이제 융통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나라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은은 한 100냥치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1000냥치로 보초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악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이 보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화폐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실제로 고려에 이제 저게 그 원간섭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 보초가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나라에서 필요했던 은을 이 보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계속 지폐가 쌓이는데 이거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은 잘 안 바꿔줘요. 이거 바꾸시려면 그 보증한 그 서류와 그때 샀다라는 영수증과 그 다음에 같이 있던 증인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 안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이 보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양왕 때쯤 우리도 만들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재정 부족한데 고려 말 재정 부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든 게 저화. 그리고 조선 태종 때 본격적으로 그거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폐가 바로
저화입니다. 아, 조선 태종 때까지도요? 네, 그런데 실패하죠. 지전이구나. 네, 예. 그러니까 저자는 당나무 저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종이 자체를 특수 재질. 당나무는 젖어도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품질이 좋은 종이로 만들었던 건데 실패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태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서 그거를 재정 수입으로만 환산을 하니 사람들이 이거를 안 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태종 때 발행했던 저화가 얼마 지나지 않은 세종 때 그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2마리라 그러던 게 나중에는 1마리 되더니 나중에는 그렇죠. 한 대에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화는 결국 유통 가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 초기에 반짝 등장을 했지만 이제 염두에 두었던 부분들이 화폐 메커니즘을 조금 과소평가했던 거죠. 화폐는 어떻게 보면 저장 그다음에 이제 교환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가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가치를 좀 가볍게 여기고 화폐 자체를 생산해서 정부 재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이제 그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 전기는 유통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시장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전의 발생을 기대하면서 화폐 경제는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정착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상평통보가 나오고요. 지금도 뭐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뭐 77원인가? 또 그 실제 가치보다도 38원 정도. 38원? 네네. 더 많은 돈이 든다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화폐 가지고 장난치면 바로 잡혀가죠. 아 그렇죠, 잡혀가죠. 네, 동전 가지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물며 동전을 처음 제작하던 그 시기에는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유명한 이제 그 경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보면 시뇨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이제 시뇨르가 영주거든요. 아, 시뇨르. 예. 그러니까 영주가 가지는 이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세 유럽에서도 영주들이 화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화폐를 50원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유통비용이랑 다 쳐서 5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 화폐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영주가 이득이네. 가지는 이득이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조선 역시 상평통보를 만들 때 이 시너리즈 효과를 염두에 둡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구리 함량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갖고 구리 그다음에 그거를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제작하는 데 필요한 공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상평통보만 쓸 거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제도도 이제 그 배, 쌀 중심에서 동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대 경비를 다 해봐도 남는 장사네. 네, 실제 돈의 가치보다 적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약간의 수익까지 발생한다. 이제 시너리지 효과까지 나온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동전을 발행을 하는 거였고 실제로 상평통보는 약 50% 정도 초기 발행 기준으로 시니어리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50%요? 네, 그러니까 한 양을 발행을 하면은 한 오전 정도에 그 너무 많이 발행 남기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각 나라 정부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걸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발행을 할 때 이 시너리지 효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 화폐 발행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쏠쏠하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동전이 이제 그 값어치를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이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 나라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 요 경계를 잘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숙종 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기초적인 그 경제 이론 같은 건 다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를 그 밀어붙였던 뭐 남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론 쪽의 관료들, 김육이라든지 허적 같은 관료가 이 동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밀었는데 그들은 이미 이제 청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동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온 거예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전 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화폐 유통도 중요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순조 영간까지 잘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국가 재정이 급박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 뭔가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찍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일반 백성들이 이 상평통보를 신뢰했던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네. 이 상평통보에 같이 있는 구리의 가치가 적어도 50%의 값어치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전을 만약에 녹여서만 써도 50% 값어치는 어느 정도 하겠네. 온다. 예. 그러니까 요게 칙량화폐와 그다음에 명목화폐의 중간 정도 값어치가 동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봐도 돈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쓰니까 그래서 동전이 요거 자연스럽게 지금의 명목화폐로 어떻게 보면 연착륙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였는데 예.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 숙종 때는 이렇게 잘 되던 것이 영조 정조 때 지나가면서 재정이 부족해요. 그럼 구리 함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가벼워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숙종 때 만들어온 상평통보는 네. 예를 들어 9g, 9.5g 정도 되는데 예. 영조 정조 때 만든 상평통보는 한 5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측량 가치가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저기 엽전 한 입인데 뭐 이렇게 가벼워? 갈수록 이제 돌멩이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참고로 그 500원짜리가 7.7g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숙종 때 거는 500원짜리보다 조금 무겁고 그다음에 영조나 순조 때 만들었던 거는 500원보다 좀 가볍고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을 백성들이 이렇게 쭉 꿰갖고 예. 이제 100개 꿰면 한 양인데 예. 한 양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값어치를 신뢰가 사람들이 좀 떨어져. 하락해서 평가하고 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 생각보다 그때 동전도 그렇게 막 크고 무겁진 않았군요. 지금 500원짜리랑 비교할 정도는. 그렇죠. 됐구나. 그러니까 예. 지금 만약에 이제 큰 동전들을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건 대체로 이제 기념주화형 별전 그렇구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럼 그때도 이제 뭐 짤짤이 이런 거 가능했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게가 기록이 없어요. 엄청 무거울 줄 알고. 투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동전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시는 거 보면은 예. 하는데 예. 어쨌든 동전 자체가 이제 그 바깥쪽은 둥글고 안은 네모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 관청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동전 자체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하니까 굳이 이거를 국가 호조에서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해청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각 군영에서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 지방에서도 만들기도 해요. 다만 매뉴얼에 따라서 네. 구리 함량을 일정 부분 무게를 맞춰라. 이런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끔 각 지방에서 화폐를 만들어 동전을 만들어 이러면 나라가 이거 망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었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제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구리를 내가 구입해서 쓰면은 더 싸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사주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게 위주화폐인가요? 위조화폐입니다. 개인 주조 화폐예요.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은 예. 동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는 지방에 있었던 동전 제작자들이 거기에 약간 이제 그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악화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동전 가치를 더 빠르게 하락을 시키게 돼서 그래서 동네마다 보면은 우리 동네에 저 뒤에서 동전을 주조한 데가 있어라고 하면 주전골. 주전골. 네. 오. 오색약수 뒤에 보면 주전골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지. 이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각 지역에 좀 동전을 모아갖고 범죄 소굴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위조 화폐를 만들어냈던 야.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당시 이제 물가나 돈의 단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뭐 한푼, 뭐 일전, 한양 이런 단위들 익숙하게 들어보는데 각 단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주모 국밥이 얼마요? 그랬더니 그렇지. 세냥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는 일단 고증에 실패한 겁니다. 보통 세냥 아니면 반냥인데.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한 양이 예. 동전이 100개거든요. 예. 그러면은 세 냥입니다. 그러면 그 선비는 어떻게 해요? 괴나리 보치면서 300개의 동전을 툭 던지고 국밥을 그러고 그거 던지면 거의 둔기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모는 또 그러면은 막걸리는 두 냥입니다. 그러면 또 200개를 훅 던져야 돼요. 꾸러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그림이 일단 사극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많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다푼입니다. 다푼.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입,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이제 양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푼이 동전 한 개. 그러니까 푼이 100개면 한 양이에요. 그렇죠. 1푼, 그 다음에 1푼이 10개면 1전, 네. 그다음에 1전이 10개면은 한 양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동전 100개면 한 양. 한 양은 지금 돈으로 치면은 이게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근대 물가와 현대 물가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가하고 완전히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가장 비슷한 거는 쌀로 잡긴 하는데 전근대 역사에서 쌀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쌀값하고 명목상으로 하면 한 4만 원 정도가 돼요. 4만 원. 그렇지만 실질 가치로 보면은 한 양이 한 10만 원. 또 때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네. 흉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되니까 대체로 저는 이제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상평통보 한 개가 예. 1,000원. 1,000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모가 국밥이 얼마요? 그러면 다푼입니다. 그러면 5,000원. 딱 맞네. 딱 맞네. 거기서 단양입니다 이러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갓이 50만 원. 갓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갓은 그 인간문화재가 만든 갓으로 세냥입니다. 30만 원? 그럴 듯해요. 그럴 듯하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이제 물가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잡지사 구독자라면 이제 주모가 한 단양 부른다 국밥 한 그릇에 이러면 이제 약간 좀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프리미엄 뭐 프리미엄 국밥이다. 예, 아무리 그래도 단양은 한우로 만든 프리미엄 국밥이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그 한양 두양 그러니까 동전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서 가져왔던 그 은이 있습니다. 은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 되는데 네. 은 한 양이 동전 4냥에서 5냥입니다. 은 한 냥이 동전 4냥 5냥. 예, 그래서 은은 자체로 그 은화로 존재하기보다는 그냥 은 덩어리로 존재를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은 한 냥을 딱 주면은 이게 이제 5냥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겠어. 그럼 이 집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100냥입니다. 100냥 동전으로. 그러면은 동전 100냥 하면은 10,000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번거롭죠. 그럼 은으로 가져오면. 그럼 은으로 가져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덩이나 25덩이면은 해결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또 고액으로서의 고액권이네요. 고액권. 그래서 실제로 무역 결제는 동전으로 안 하고 은으로 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삼 팔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큰 돈을 줘야 되니까 은으로 환산을 해서 그럼 한 근에 은 뭐 4냥 뭐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5냥으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 에디터가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은 못 갚을 것 같다고 하네요. 충분히 갚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언행의 중요성. 그러니까 언행의 중요성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되게 진지하게 받으시네.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갑자기 언행 한마디로 인해서 그 정치 여정을 못 이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회비용으로 치면 제가 보면 1,000냥 이상에 1,000냥이 아무리 커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1,000냥 빚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봉곤 훈장님 스타일로 나오시네요. 아니 진짜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같이 매체가 발달한 시절에는 자신의 실수를 숨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전처럼 미디어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야 내가 너 그때 그런 아주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불가능하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무슨 말에 상처받으신 적 있나? 아니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또 정치청정무역 잡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네. 끝으로 이제 조선 후기 들어서 동전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은빛 백동화를 썼던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조 백동화가 판을 쳤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를 망가뜨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백전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백전은 구리 가치로 치면은 5배였지만 명목 가치가 100배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20배가 넘는 손해를 보는 동전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백전의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숙종년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해서 당백전이 발행되기 전까지 상평통보의 발행량을 연구자에 따르면은 대략 한 1,500만 냥에서 1,600만 냥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네. 그러니까 누적 금액입니다. 누적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이해에 10만 냥 발행하고 이해에 50만 냥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데 당백전은 그 발행이 6개월 동안 1,600만 냥을 발행을 합니다. 명목으로. 짧은 시간에 그만큼을. 그렇죠. 그러면은 나라 경제가 뒤집힙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으로 볼 때는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복궁 중건하려고 발행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정치 사건을 주로 살펴보지만 당대 백성들은 그 위에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물가예요. 근데 당백전의 발행으로 물가가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당백전이잖아요. 그래서 당백전은 바로 이제 발행이 중지가 되는데 1883년에 고종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뭐 어떤?
당오전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오전 역시도 악하거든요. 아, 이번에도 많이 찍어냈구나. 이번엔 또 역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역시 악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개화파의 김옥균이라든지 친청파를 중심으로 한 김윤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재정 문제를 놓고 그래서 김윤식은 청나라로 차관 빌리로 가고 김옥균은 저기 일본으로 차관 빌리로 가는데 김옥균은 실패하고 김윤식은 일부 성공을 합니다. 청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조선 정부의 어떤 그 방향타가 청으로 확 돌아서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재정 문제였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동전 당오전을 발행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1860년대에 당백전, 1880년대에 당오전이 각각 20년씩 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백동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또 만든 게 지금 말씀하신 백동화예요. 왜 은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은빛이 나는 구리예요.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납이나 그러니까 주석이나 아연을 섞으면 은빛이 나요. 우리가 지금 쓰는 동전이 은빛이 나지만 백동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00원짜리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데 여기에도 25배 이전 자꾸 그러면 안 오픈 되는데. 이렇게 넣은 백동화를 만드니까 역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조선 정부에서 이거를 발행할 여력이 안 돼서 네. 기술이 안 돼서 네. 그걸 외국에서 수입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저 정도는 네. 저기 상해나 천진 가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쉬웠구나. 예. 그러니까 한국의 백동화 모델을 가지고 가서 네. 거기서 찍어 오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누려야 될 시니어리티 효과를 예. 개별 무역 상인들이나 외국 상인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중에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백동화가 평양 같은 경우는 80%였다. 사주전환. 그것도 위조 화폐잖아요. 위조 백동화가. 위조 백동화. 한성에서는 30%였다. 평양에서는 80%가 위조였다고. 네, 위조였다. 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동전 정책이 네. 결국은 재정 파탄의 바탕이 되었고 사실은 이렇게 무리한 동전 정책을 펼쳤던 배경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네. 뭔가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동전 발행해서 그 시니어리티 효과를 바탕으로 그 재정을 만들어갖고 뭔가 정치적인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화폐는 신용도를 잃게 되면서 더불어서 경제는 파탄되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동전을 단순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집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시장 거래에서 쓰는 어떤 그런 정도의 물건 정도로 보기보다는 더 큰 어떤 좀 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오늘 또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이 좀 봐야 될 영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약간 언행에 이어서 언행도 그렇고 경제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은 이 동전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성을 편안하고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거를 잘 운영하면 약이 되는 거고요. 네.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돌고 돌아 돈이라는 조선시대 쩐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